2025년 2월 2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다가오는 2월의 첫 번째 주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점검해보는 시간이고요. 남은 시간은 2월 증시 전망, 2025년 증시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국내 증시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1월 31일 코스피는 19포인트 하락해서 2,517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2,500포인트를 이탈한 적도 있습니다. 1월의 마무리를 상당히 아쉽게 했습니다. 사실 1월 돌아보면은요,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았죠. 1월 효과도 없었습니다. 아니야, 미쓰리. 1월 효과 있었어. 없었어요. 왜냐하면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령 때문에 휘청 한번 했었고요. 그 이후에 윤석열이 탄핵되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제2의 계엄령이니 이런 불안불안한 요소가 계속 이어지면서 1월 달 국내 증권사들조차도 1월 효과란 이야기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럼 언제 했냐? 1월 두 번째 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기준으로 2월 9일, 1월 옵션 만기일이 있는 바로 그 주 외국인들이 매수를 꾸준히 해주자 그 다음 주 대신증권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서 수급이 개선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1월 효과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했죠. 이미 1월 효과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한민국 코스피 저가는 한 2,400포인트, 2,400 조금 깨지는 선에서 어느 정도 바닥권이 유지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제가 익히 해드렸습니다. 1월 달 그렇게 외국인들이 잠깐 매수해준 모습을 보고 1월 효과 타령을 했지만 결국 고작 100포인트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갑자기 1월 말에 대한민국 긴 설 연휴 동안 트럼프 때문에 다시 주저앉았고, 물론 꼭 트럼프 때문은 아니죠. 딥시크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뉴욕 증시의 출렁거림에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맥을 못 치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고작 2,517포인트. 2,517포인트도요. 외국인들의 1조 넘는 매도세. 굉장히 부담스러운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자, 게다가 원달러 환율이 1,453원, 하루 만에 무려 22원씩이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불안불안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제가 자료를 보는 중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예상 밴드를 내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미 없고요. 예, 올해부터는 내놓지 않겠다라고 했는지 안 내놓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어쨌든 증권사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낮다. NH투자증권 얘기입니다. 연준은 통화정책 당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코스피 예상 밴드는 내놓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나쁘게 적진 않았습니다. 그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낮고 연준은 당분간 현재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IM증권 같은 경우에는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보편관세 리스크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수출 부진이 2월에 지속될 경우 한국 기업의 이익 전망이 추가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합니다. 제가 정치를 잘 모르지만 흔히 왜 정치판에서 양비론 타령한다고 훈수 둔다라고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약간 박쥐 같은 전문가들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저는 국내 증권사들이 약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NH투자증권, IM증권, 삼성증권이 하는 이야기가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삼성증권 같으면 1월 한국 수출입 동향이 우리 솔직히 솔가에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무슨 지금 뭐 영향이 있습니까? IM증권 25% 관세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보편 관세 리스크가 금융시장 변동성을 높일 것이다. 이거 우리 집 리치도 압니다. 자,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낮고 연준은 통화정책 당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되게 저는 뭐 제 돈다방 미스의 컨셉이 약간 그 애널리스트들을 까는 컨셉이지만 되게 좀 비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없어요. 왜 그러느냐? 얘네들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미래를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살짝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했더니 미국 작년 4분기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해라.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소비가 줄어야 발생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4분기 GDP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항상 미래를 보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12월 달에 2024년도 연초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제시했을 때 그때 제가 2024년 1월달, 2월달, 3월달 소비자 물가지표가 상승할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미 2023년도 연말에 여러분 2024년도 연초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2024년 4분기 GDP를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올해 이슈가 그런 이슈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근데 솔직히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작년 1분기에 미쓰리가 예상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잠깐 나왔던 이슈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은요. 10분 뒤를 알 수가 없고 10분 뒤는 솔직히 알겠죠. 제가 이 방송을 지금 똑딱똑딱 하고 녹음하는 시간이 대략 20분이니까 아마 10분 뒤에도 저는 돈다방 미쓰리 녹음을 하고 있을 거고 아마도 거의 이제 마무리하려고 이제 이렇게 폼을 잡겠죠. 내일을 알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주식시장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은 인생보다는 조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오만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봤자 인간이 만든 돈이고 그 돈으로 만든 합리적인 합법적인 도박장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언제 어떤 순간에 어떤 돌발악재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방향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쭉 데이터로 만들어서 뭐 데이터로 만든다라는 것도 되게 꼴값 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응? 대신에 과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애널리스트를 까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번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이 경제 지표를 확인하실 때 지금 2월 초니까 여러분들이 2월 초에 확인하는 경제 지표가 1월 달 건지 12월 달 건지 정확히 언젠지를 알고 확인하셔야 된다. 왜 애널리스트들이
매월 다음 달 증시 전망을 열심히 보고서로 내놓지만 왜 그들은 맞추지 못할까? 왜냐? 그들이 월말에 보고서를 쓰는 그 시점에 이슈를 가지고 다음 달을 전망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식이 갖고 있는 특정, 주식의 근성, 원리가 뭐냐면, 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식의 기본이 그거예요. 주식이라는 녀석은 미래 이슈를 땡겨 쓴다고요. 그리고 오래 가지고 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애널리스트 같은 마인드는 다 지우셔야 돼요. 주식의 생각으로 사셔야 됩니다. 주식으로 돈을 버시려면. 항상 미래 이슈를 땡기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제 방송에서 작년 4분기 GDP에서 소비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돌아갈 분위기를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이슈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제가 작년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엔 제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 있을 거란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죠.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휘감을 최대 재료 1월의 고용 보고서고요. 연준의 발언 다수 예정되어 있죠. 2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FOMC 회의가 없는 달, 그리고 FOMC 회의가 있는 달조차도 2주 전까지, 블랙아웃 전까지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은 당분간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가 어째고 저째고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주요 기업 실적 대거 발표하는데 S&P 기업 500개 기업 중에 120개 기업이 다음 주 한 주 발표된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 관세, 이놈의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고 기업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소비 지출의 위축을 우려할 수 있다. 자, 2월 3일 월요일 1월달 S&P 글로벌 미국 제조업 PMI 지표, ISM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번에 살짝 얘네들이 50선을 맞춰놨어요.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2월 4일 화요일 1월 9인 이직 보고서 발표됩니다. 2월 5일 수요일 12월 무역수지, 1월 ADP 민간고용, 1월 S&P 글로벌 ISM 서비스 PM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번에는 여전히 기준선 50 이상이 있었습니다만 좀 둔화됐다라고 우리가 확인했었고요. 2월 6일 목요일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월 7일 금요일 노동부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12월에는 22만 3천 명이었는데 이번 1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16만 5천 명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죠. 자,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12월에 22만 3천 명이었는데 1월에는 16만 5천 명밖에 예상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16만 5천 명 정도만 나온다. 혹은 이 이하로 되게 살짝 충격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다시 18%로 뚝 떨어졌던 3월달 금리나 기대가 상승할 수 있겠죠. 자, 한 주 증시 전망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2월 국내 증시 전망과 2025년 국내 증시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달 증시 전망 삼성증권은 2,400에서 2,700포인트, 상상인 증권은 2,450에서 2,650포인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얘네들이 보고 있는 건 그래, 코스피 저점은 2,400이야. 야, 계엄령 때도 2,400은 잠깐 깨긴 했지만 그래도 회복하고 2,500까지 올라왔잖아. 2,400이 대한민국 코스피의 저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작년 8월에 뉴욕 증시에서 시작된 경기 침체 우려. 그거로 8월 5일
대한민국 코스피가 200포인트 넘게 하락했고 그 이후에 뉴욕 증시는 가격 조정을 거쳐 시간 조정 쭉 이어져서 오히려 더 상승하는 모습, 대선으로 넘어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와 따로 국밥으로 노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작년 8월부터 지속된 국내 증시의 조정 마무리 구간이다. 자, 반등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자, 2월 이벤트로는 미국 관세 정책, 제조업 지표, 빅테크 실적 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월 달에 삼성증권이 얘기하는 코스피 상단 2700, 상상인 증권이 보고 있는 코스피 2650. 2600포인트를 굉장히 쉽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얘네들이 이렇게 보냐면 2800, 2900, 3300 그런 그 포인트 지수대를 터치를 해봤던 애들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이 막 가까워질 것 같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오래 있었던 분들 아실 겁니다. 저는 코스피 1000포인트 미만 때도 있었어요. 막 200포인트, 300포인트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코스피 가격대였죠. 너무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때까지 쉽게 갔다. 그러다 보니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한 달 만에 2700, 2650포인트를 갈 수 있다고 막 떠들어댄다. 물론 2500포인트를 지키는 모습이 뭐 너무 아름다워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2025년 국내 증시는 더 가관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상승 전망한다. 자, 매 연초마다 나오는 도돌이표 병입니다. 이거 병. 3000병, 그러니까 3000포인트 인가병? 예. 3000포인트 진입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SK증권은 2025년 코스피 밴드 2416에서 3206포인트. 졸라 디테일해요. 2400도 아니고 2416, 3206포인트입니다. 자, 신한, 키움, 유안타, 대신, LS, 코스피 상단이 3000 이상이라고 합니다. 2월 달에는 변동성이 확대되긴 할 텐데, 자, 3, 4월 한국의 수출 증가율 반등하며 상승세로 추세가 전환될 것이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투자자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코스피 3000포인트 시대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작년에는요. 2023년 연말에는 코스피 3000포인트 이야기 쉽게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7월 달 코스피가 2896포인트를 막 찍고 이러면서 증권사들이 에헤야 디야 하면서 막 3150포인트 얘기하고 난리 부르스를 쳤죠. 그때가 고점이었습니다. 자, 미쓰리가 얘기합니다. 당분간 대한민국 코스피 3000포인트 쉽지 않다. 특히 어제도 말씀드렸고 최근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참 안쓰럽다. 왜냐? 남들 갈 때 못 가고 남들 위에서 고점에서 버벅거리는데 우리 혼자 갈 수 있느냐? 못 가요. 아마 우리는요. 2400 혹은 500 뭐 조금 더 양보해서 뭐 600 그래 되게 세게 미쓰리가 양보해서 뭐 그래 700까지 2700까지 양보한다고 치고 아마 거기서 껌딱지 딱 붙여놓은 것처럼 붙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물갈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 버티고 있어요. 왜 우리가 살면서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뭐 그냥 제 얘기를 해드리면 정말 제가 전 재산이 200원밖에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방송국 PD가 이제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술을 마셨는데 저는 또
이제 또 PD가 술 마시러 나오라 하면 아, 얘가 또 방송 또 하나 더 주나 보다. 여러분들 이상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랑 동갑내기 그냥 친구 녀석이에요. 새벽 2시까지 이제 그 국회의사당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주머니에 200원밖에 없는데 술이 이제 만땅 취했죠. 차비가 없어서 새벽 2시에 걸어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젊어서 정말 높은 힐이 있는 슬리퍼 같은 굽이 있는 슬리퍼를 신고 서강대교를 건너왔어요. 웬만하면 그 PD 녀석이 저랑 동갑내기 친구 녀석이었다 보니까 야 아무개야 나 택시비 좀 줘라 택시값 좀 빌려줘라 뭐 빌려줘라라고 하기엔 제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야 택시값 좀 줘라 택시값 대줘라 이렇게 할 텐데 제가 전 재산이 200원밖에 없었습니다만 없는 티를 내고 싶지가 않아서 서강대교를 건너간 적이 있어요. 새벽에. 그렇게 사람은요. 내가 너무 힘들어도 사람들한테 밖으로 보일 때 궁한 티를 안 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그냥 지금 안 아픈 척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언젠간 저는 터질 거고요. 조만간 저는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막 뉴욕 증시가 막 랠리를 이루고 막 와 올라가고 막 그냥 화랑장 오고 막 이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무너지기 전에 막 돈 풀리고 이러면서 같이 올라가 그러고 얼렁뚱땅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미국도 심상치 않거든요. 미국만 그렇습니까? 지금 유럽은요. 성장률 제로예요. 제가 어제 그랬죠. 중국은 나라가 그래서 그렇지 모릅니다. 여러분 올해 중국 잘 봐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3천 갈 수 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3,000포인트 올해 가면 미쓰리가 돈을 못 법니다. 3,000포인트가 간다는 얘기를 막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 막 난리 부르스를 쳐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 계좌로 삼성전자를 사본 적이 없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확실한 유동성장세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개별 종목이 움직이지 않는 얘기고 그러면 미쓰리가 돈을 못 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이건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진지하게 진지 빨고 얘기하면 제가 한 2년 전인가요? 2023년부터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당분간 3,000포인트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코로나 때문에 3,000포인트를 빨리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 코스피 2,000을 어떻게 찍었는데요. 어떻게 만들어 놓은 코스피인데 몇 번을 시도하고 몇 번을 무너지고 몇 번을 다지고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의 정말 피땀 눈물이 담긴 건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면서 윤석열 따위가 2,000을 깨지 못한다는 얘기를 그때 해드린 겁니다. 근데 3,000포인트는 우리 솔직히 너무 날로 먹었어요. 날로 먹다 보니까 3,000포인트가 너무 쉽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이게 때만 되면 3,000포인트 타령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중장기적으로 다우지수처럼 4,000도 가고 5,000도 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단단하게 다져져야 됩니다. 윤석열 계엄령 따위가 2,000포인트를 깨지 못하는 것처럼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쉽게 깨지지 않는 3,000포인트가 만들어져야 되고 쉽게 깨지 않은 4,000포인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3,000포인트가 단단해지게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2025년 코스피 3,000포인트 만만치 않을 거려. 저는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2월의 첫 번째 매매일, 컨디션은 아직 좀 안 좋지만 그래도 매매에 좀 집중하고 저는 2월 4일 입춘 졸라 춥다고 하니까 여러분 단단히 긴장하시고요. 저는 2월 3일 2월의 첫 번째 뉴욕 증시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2월 4일 입춘인가요? 맞나요? 2월 4일이 맞나요? 제가 지금 약을 먹어서 정신이 혼미해서 하여튼 2월 4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